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한 응급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교수님, 68세 여성 환자분이 다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도착하셨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즉시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침대에는 박정희 할머님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종아리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온몸을 떨고 계셨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부터 다리에 쥐가 났는데 아침이 돼도 안 풀려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리를 살펴보니 왼쪽 종아리가 오른쪽보다 확연히 부어 있었고 피부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촉진해 보니 근육이 돌처럼 딱딱했고 체온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히 혈관 초음파와 D-다이머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나온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리 깊숙한 곳에 정맥에 피가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했을 겁니다. 폐색전증으로 이어졌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즉시 항응고제 투여를 지시하고 할머님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빨라서 혈전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중환자실 모니터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까? 여러분, 쥐는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절박한 SOS입니다. 근육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특히 밤에 자주 발생하는 야간 경련은 혈액순환 장애의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박정희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하루 대부분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내셨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고 물도 하루에 2~3잔 정도만 드셨죠. 커피는 자주 드시나요? 제가 묻자 하루에 서너 잔은 마시죠. 물은 맛이 없어서 라고 답하셨습니다. 할머님, 밤마다 쥐가 나서 정말 무서워요. 한번 시작하면 30분은 계속돼요. 할머님의 말씀에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님, 그건 몸이 움직여달라고 물을 마셔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다리 끝까지 피를 보내려면 종아리 근육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는 다리 아래쪽에 고이고 점점 끈적해지다가 결국 굳어버립니다. 제가 할머님께 간단한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님, 이제부터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이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자신 쪽으로 20번 당기세요. 그 다음 발끝을 아래로 20번 내리세요. 이것만 해도 종아리 펌프가 작동합니다. 일주일 후 외래에서 다시 만난 할머님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신기해요. 요즘 다리가 가볍고 밤에 쥐도 덜 나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움직임이 가장 강력한 치료라는 것을요. 제가 의사 생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쥐가 나는 분보다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쥐가 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라는 4가지 미네랄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과하면 근육은 엉뚱한 신호를 받아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게 바로 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소중한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박정희 할머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칼륨도 낮고요. 이래서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할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400mg나 들어 있어요. 아몬드 한 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두부, 우유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드셔야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겪은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새벽 3시에 119를 타고 오셨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안 쉬어져요 하셨죠. CT 촬영 결과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은 겁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할아버님은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회복 후 할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리에 이상 증상이 없으셨나요? 이제 생각해보니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날씨 때문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나거나 다리가 붓고 피부색이 변하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박정희 할머님은 퇴원 후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죠. 교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후에는 꼭 10분씩 아파트 복도를 걸어요. 저녁에는 손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가 됐죠. 한 달 후 외래에서 만난 할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밤에 쥐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몸이 뻣뻣하지 않아요. 저는 할머님의 검사 결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혈액 점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해질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쥐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시간을 나누어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식사 30분 전 한 잔, 잠들기 2시간 전 한 잔. 이렇게 규칙을 정하시면 쉽습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세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할 때 일어서서 하세요. TV 볼 때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셋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이 운동을 하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10초간 당기세요.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세요. 넷째, 식단 조절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가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도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발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세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이불로 발을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갑자기 쥐가 나서 깨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발가락이 꼬이면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먼저 침착하게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쥐가 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잡아 몸쪽으로 당기세요. 동시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가능하다면 일어서서 체중을 실어 발뒤꿈치를 바닥에 대세요. 쥐가 풀린 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드세요. 그리고 5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아침에는 바나나와 우유, 점심에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넣은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나 콩요리,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전해질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수분을 빼앗습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전해질을 고갈시킵니다. 짠 음식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여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커피를 끊으니까 정말 쥐가 안 나요.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하루 커피 3잔을 한 잔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최고의 약은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발가락 움직이기. 이런 간단한 동작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을 추천합니다. 소화도 돕고 혈당도 조절하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밤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작은 신호들을 먼저 보냅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자주, 나중에는 매일. 이 진행 과정을 무시하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결국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한쪽 다리만 계속 붓는다. 피부색이 붉거나 푸르게 변한다. 다리를 만지면 열감이 있다.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증상은 심부정맥혈전증의 신호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함께 전해질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칼륨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칼륨 보전, 이뇨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근육통이나 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물만 마시지 마시고 이온 음료를 희석해서 드시거나 물에 레몬과 소금을 약간 타서 드세요. 겨울철에는 추워서 물을 적게 마시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세요. 두꺼운 양말보다는 얇은 양말을 여러 겹 신는 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후 많은 분들이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75세인데 10년 동안 밤마다 쥐로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영상 보고 물 마시기와 걷기를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쥐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새벽까지 푹 잡니다. 택시 운전 20년 차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다리가 항상 부었는데 신호 대기할 때마다 발목 운동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난 후 박정희 할머님을 정기검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님은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어 계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 할머니들 모아서 매일 아침 걷기 모임을 이끌어요. 다들 처음엔 귀찮아 했는데 이제는 30명이 넘어요. 할머님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예전에는 다리 쥐가 너무 무서워서 밤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응급실에 온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서 살았고 이제는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365일 24시간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를 내고 피곤하면 하품을 하고 위험하면 통증으로 알립니다.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몸이 도와줘요, 움직여줘요, 물을 줘요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하지만 진짜 치유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물 8잔, 30분 걷기, 5분 스트레칭.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이라는 큰 성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3번, 식사 후 10분씩 걸으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세요. 잠들기 전 다리 스트레칭 5분. 일주일에 2번은 바나나를 드세요.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다리는 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오늘도 응급실에서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응급실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듣고 작은 실천으로 큰 병을 막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